지금 굉장히 배민이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공정위한테 막 신고로 들어가고 맞습니다. 국민 여론도 사실은 계속 이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반대피트 CEO를 불러다가 국감을 하더라도 이분은 이제는 얼마 뒤면 나가는 사람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네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쇼의 진행을 맡은 정지혜 기자입니다. 매년 10월은 국회에 있어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입법부가 감사를 펼치는 바로 국정감사가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0여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 아시다시피 TMF 사태 등으로 지금 정말 온 나라가 들썩였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이커머스 업계를 비롯해서 다양한 업종의 IT 스타트업들이 정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많이 소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요, 현재 국회에서 국감 중인 출석 대상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IT 대기업, 스타트업들이 어딘지, 그리고 또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선임 기자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약간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래도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방송에서는 그 지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22대 국회 첫 번째 국감에 네. 창업자나 고위 임원이 증인으로 소환되는 것이 거론되고 있는 네. IT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직접 이제 의원실들을 돌아다니면서 좀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 예.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네. 기사 작성 시점인 2024년 9월 27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에 또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네. 기준 시점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네. 근데 지혜님께서도 예전에 국회에서 좀 2년 정도 약간 보좌진으로 근무하시는 적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진짜 6급 네. 비서관까지 하셨었고. 네네. 그래갖고 사실은 이제 국정감사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은 사실 저보다는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 6급 정책비서까지 했었고요. 예, 그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긴 한데 이제 그때 보면은 국정감사 기간이 정말 이제 모두가 죽어나는 기간이다. 집에 잘 못 가시는 거죠 그때는? 예, 집에 못 갑니다. 네.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그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단 인턴들 그리고 입법 보조원분들까지 정말 정신없이 바쁘고 그 국회 안에 그 침대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예. 수면실이 있는 거군요. 예, 수면실인데 이제 침대방이라고 하니까 웃긴데 그 정말 각종 자료 제출을 이제 각 정부처랑 산하기관의 요청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의원님 질의 내용도 다 이렇게 챙겨야 써서 되거든요. 드려야죠. 예, 그리고 문장도 이제 잘 읽기 쉽게 입에 착착 붙게 이렇게 좀 나눠서 써야 되고 그리고 정말 또 계속 찾아오시거든요. 정부처럼 산하기관에서 막 야식 같은 거 사들고 오세요. 이렇게 만두 같은 거 뭐 갈비만두 이런 거 사서 오시는데 그런 분들도 응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네네. 예, 일단 지혜님 말씀대로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은 국회가 진짜 정말 바빠지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혜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감에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인지야말로 굉장히 좀 중요하면서 뭐 그러네요. 때로는 약간 여야 간의 힘겨루기까지 벌어지는 맞습니다. 사안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증인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국감장에 기자들이 얼마나 오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여론의 관심도가 어떻게 되는지 네네. 이게 진짜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진짜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솔직히 장관, 공기업, 공공기관 대표들만 불러서 국정감사를 하면 솔직히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국정감사 재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관심도 언론의 관심도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 최대한 이슈의 중심에 있는 분들 아무래도 기업인들을 부르려고 하고요. 정말 국정감사는 사실 얼마나 많은 기자들의 시선을 가져오느냐가 되게 중요해서 정말 어떻게든 튀려고 의원실에서 많이 준비를 하거든요. 뭐 소방복을 구해서 의원님 입고 나타난다든지 뭐 뱀을 목에 감고 나타난다든지 뱀이요?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기억이 어슴푸레한데 어떻게든 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증인을 누구를 부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오자면 이번 국감에서 어떤 기업이 좀 가장 관심을 좀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근데 저는 방금 뱀을 몸에 감았다는 얘기 듣고 이거 무슨 차력 시험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거의 그 정도로 굉장히 네, 준비를 많이 합니다. 하긴 국회의원은 300명이나 되지만 우리가 이름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아무튼 저 다시 이제 원래대로 들어가면 네. 지금부터는 이제 지혜님 질문에 이제 하나하나 답변 드리는 식으로 가볼 텐데 네네. 여러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이번 국회에서 이번에 국감의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해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은 쿠팡입니다. 아, 그렇죠. 일단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네네. 이 두 곳 상임위에서 동시에 이제 소환하는 것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먼저 정무위부터 알아볼게요. 네네.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관할하는 상임위입니다. 네. 그리고 기업 고위 임원들이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하게 되는 건 대부분 이제 공정위 조사 관련해서 그 증인으로 이제 불려져 오는 거거든요. 네. 쿠팡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정무위에 있는 소속돼 있는 의원실에서는 김범석 쿠팡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제가 이제 취재해 보니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약간 증인 신청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물론 최종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되느냐 아니냐는 여야 간의 합의 그리고 의원들 사이에 그 상임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최종적으로 채택될지 그건 아직 모르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김범석 의장을 한번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런 신청이 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정위 조사 때문인데 네. 김 의장이 이제 증인으로 신청된 건 쿠팡이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네네.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일단은 쿠팡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상품 후기를 인위적으로 작성했던 혐의로 네네. 지난 6월 달에 공정위한테 한 1,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미 그거를 선반영한 그 재무제표 발표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공정위한테 이제 1,600억 원이나 이제 과징금을 맞을 정도로 당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확인하겠다 이런 맥락도 있고 이와 함께 네. 쿠팡의 그 와우 멤버십에 OTT 서비스인 쿠팡 플레이를 끼워 넣기 해서 팔았다는 의혹도 있고 네네. 또 이제 쿠팡 이츠가 요즘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약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배달 수수료라든지 좀 네네. 불공정 거래 관행이 있다.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김 의장한테 우리가 직접 한번 묻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신청했다고 알려져 네네.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김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한국계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네네. 이제 미국 사람이고 그리고 김 의장은 또 2015년부터 지금껏 10년 동안 네. 국정감사에 영순위 소환 대상이 항상 국회의원들이 부르고 싶어 했지만 그렇죠. 한 번도 출석 안 하신 분인데 맞아요. 여기에는 이제 외국 국적자라는 것도 크게 작용했던 것 같고 네네. 특히 2015년에는 네. 증인으로 채택까지 됐었지만 네네. 내가 이제 농구를 하다가 다쳐갖고 못 나가겠다 네네. 이런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된 국감에도 이제 불출석했던 사례가 있어갖고 네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이번에 과연 김범석 의장이 그 여기 설 수 있을까, 네. 서게 될까 증인석에 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오, 네, 그 정무위가 공정위를 관할하는 단체라서 보통 이제 불공정 경쟁 등과 관련해서 기업인들을 좀 가장 자주 증인으로 부르는 위원회긴 한데요. 그 제가 알기로는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도 기업들한테는 좀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듣기로 환노위도 좀 쿠팡을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여기는 아마 그 나가게 되실 것 같아요. 이번에 네네네. 작년에도 나가셨는데 이제 근데 김범석 의장이 나간 건 네네네. 아니고 계열사 대표분이 나가셨는데 네네네. 일단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예. 환경부와 이제 고용노동부를 관할하는 환경노동위원회는 말 그대로 뭐 환경하고 노동 이슈를 다루는 곳이죠. 네네. 그리고 쿠팡의 물류 서비스 자회사인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의 홍영준 대표, 그러니까 CEO가 네네. 증인으로 신청이 됐고 아마 큰 좀 봐야겠지만은 네네네. 뭐 소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의원실 관계자들의 그 설명이에요. 네네. 약간 이제 아무래도 그 좀 진보 성향인 그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이 주도해갖고 네네. 약간 증인을 신청한 걸 알려져 있고요. 그 홍 대표에 대한 증인 소환이 추진되는 이유는 최근 들어 이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과 이제 배송 기자들의 업무 관련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벌어지고 맞아요. 있다는 네네. 의혹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뭐 공식적인 판결이나 그런 거는 나오지 네네.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의혹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네.
지난 8월에는 경기 시흥물류센터에서 근로자 한 분이 돌아가셨고요. 또 7월에는 제주에서 또 물류 근로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이제 경기 남양주 쪽에서 일하시던 배송기사 한 분이 휴식 중에 자택에서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는데 네네. 일단은 노동계에서는 지난 4년간 쿠팡에서 네네. 13건의 업무 관련 의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일단 노동계에서는 이게 다 업무 관련 사고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뭔가 좀 공식적인 결론은 안 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업무 관련 의심 사망 사고다 네네.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그 노동계와 이제 일부 약간 진보적인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지적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네네. 그리고 현재 이 같은 사망 사고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그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근데 홍 대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어차피 한번 나오셨던 분이라서 네네. 올해도 이런 게좀 크게 이제 달라진 것 같지는 않으니 또 나오실 것 같고 사실 또 뭐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은 창업자가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하지 사실 계열사 대표는 사실 뭐 그룹 입장에서도 나가도 크게 부담은 안 그렇긴 하죠. 되거든요. 네네. 예. 근데 그 현재 그 국감에 증인으로 신청이 됐다고 해서 그게 꼭 증인으로 채택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가령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까지 됐지만 불참을 했잖아요. 이거는 네. 제가 이와 관련해 갖고 그 최근에 이제 어떤 IT 대기업의 대외 협력 그 임원분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갖고 그때 좀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라든지 이제 다른 대관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쿠팡의 대관이나 대외 협력 유관 부서에 그 투입한 인력만 한 30에서 4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많네요. 많은 편이죠. 네네. 그 인원이 많은 만큼 이제 대관 조직의 뭐 실력과 성과도 좀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관이 이제 사람을 맨투맨으로 좀 마크해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머릿수가 어느 정도는 성과하고 있어야 되는군요. 네네. 왜냐면 이제 마크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쿠팡의 그 대관 쪽 그 조직 문화가 상당히 터프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한테 얘기해줬던 그 IT 대기업 임원분도 아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야, 요즘 진짜 이거 엄청 거기 좀 터프하다. 진짜 위에서 딱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성과 만들어내는 조직이다. 예. 이게 뭐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좀 그만큼 좀 네네.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여러 말인데. 가지 의미가 있는 말이네요. 근데 네. 일단은 딱 지시가 내려오면 어떻게든 성과를 내는 조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갖고 이런 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쿠팡의 대관 조직이 김범석 의장을 국감 증인석에 세우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김범석 의장이 이제 실제로 증인으로 채택될지 그리고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국감장에 서게 될지는 네. 국감 진짜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시작된 다음에도 모른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고 예. 김범석 의장 대신 그 쿠팡의 그냥 CEO분 있잖아요. 네네. CEO분이 대신 나가는 방안도 어느 정도는 뭐 물밑에서는 좀 이뤄지고 네. 있는 것 같다고 저도 얘기 좀 듣긴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흥미롭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좀 배달 플랫폼 업계에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여기 기업의 CEO 분들도 대거 국감 중에는 이제 여기는 거의 좀 많이 굉장히 나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 즉 요기요 같은 배달의 운영사들 역시 이번 네. 국감에 되게 주요 그 증인 출석 대상으로 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배달앱들이 이제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요즘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진짜 몇 년 동안 계속 이게 그 증폭되다가 올해 들어서는 거의 최고조에 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배달의 민족을 아예 이제 공정위에 신고하는 일도 생겼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랜차이즈와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더 이상 이제 배달업자한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해갖고 단체 행동도 좀 나서시고 그런 상황인데 네네. 취재 결과 여러 의원실들에서 피터 얀 반데피트 그 배달민족 대표 네. 공식적으로 이제 우아 형제 네네. 대표지만 배달민족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김명규 쿠팡이제 대표, 네. 전준희 요기요 대표 등을 네. 증인으로 이제 채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국회 일각에서는 배달의 민족을 상당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요. 물론 업계 1등
시장 점유율이 거의 65% 거의 그렇죠. 3분의 2에 달하는 네. 3분의 2에 달하는 그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 외에도 다른 뭐 이유로도 좀 되게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는데 배달의 민족이 애초에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외국인 임시 CEO 체제를 상당 기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약간 국감을 무력화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하나의 꼼수가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약간 네네네. 보좌관, 뭐 의원분, 뭐 비서진 할 거 없이 조금씩은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은 좀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지혜님이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배달의 민족이 지난 7월 이국환 전 대표가 일신사기의 이유로 CEO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네. 모 회사인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반데피트 대표가 배달의 민족의 임시 CEO로 임명이 됐잖아요. 네네.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 방송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고 맞습니다. 이 반데피트란 분은 이제 벨기에 분이고 네네. 근데 그때 배달의 민족이 발표를 했던 게 그래 6.7을 발표를 했던 게 반데피트 이 대표는 임시 CEO다. 한두 달 가량만 임시로 CEO직을 수행하고 우리가 8월에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갖고 한국인 아마 뭐 거의 한국인이겠죠. 네. 한국인으로 정식 CEO를 새롭게 선임하겠다는 게 배달의 민족의 그때 발표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내용 보시면은 다 기억나요. 네. 그때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 설명 들었고. 맞아요. 근데 배달의 민족이 국감을 이제 한 달 정도 앞둔 지난 8월 말에 정식 CEO 선임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걸 보고 국회에서는 이쪽에서 약간 외국인 CEO로 내세워갖고 요즘 배민은 워낙 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좀 국감을 좀 무력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의혹을 좀 많이 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네.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 기사를 작성한 게 9월 27일이었는데 네네. 그로부터 3일 뒤인 9월 30일에 업계에서는 김범석 전 트렌디 열고 최고 경영자가 배민 CEO로 내정되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이게 네.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맞아요. 여기 근데 그 한 가지 주의하시고 여기 김범석 내정자는 쿠팡의 김범석 그 의장하고는 동명이인인 다른 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쿠팡 창업자가 네. 배민 갑자기, 대표가 된다 예. 이게 아니고 이분이 네. 아까 원래 배달업계에서 계시던 그 배민의 김범석 이분은 원래 뭐 터키에서 배달 그 네, 플랫폼 네. 만드셨던 약간 배달 쪽 전문가 분이신데 네. 그리고 이 김범석 씨의 CEO 내정설에 대해서는 배민에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네네. 또 이 김범석 내정자를 주주총회 등을 거쳐서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정식으로 이제 CEO로 이제 선임하겠다는 뉘앙스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정말 공교로운 의원이네요. 정말 저도 이렇게 의원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이름이 나는데, 좀- 예. 그 김범석이라는 이름이 뭔가 있나 봅니다. 저도 그렇죠. 예, 아무튼 그러면 연말까지는 반데피트 임시 CEO 체제로 가기는 가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감도 피터얀 반데피트 임시 CEO 체제로 가게 되는데 네네. 이런 민습을 두고 아까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일부 의원신들 중심으로 배달의 민족이 외국인 CEO를 이제 방패막이를 해갖고 네. 국감의 효력을 약하게 하고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국감의 그 예봉을 네. 국감의 그 칼날을 피하려 한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애초에 발표했던 거에 비해서 외국인 임시 CEO 체제가 상당히 더 오랜 기간 지속되고 그쵸. 있는 거잖아요. 네. 원래는 그냥 한두 달이면 우리 그쵸. 선임할 거다 했는데 거의 6개월에 가까운. 거의 반년 넘게 가는 거고 네네. 또 국감을 며칠 앞둔 시점에 하필이면 또 이제 한국인 CEO 내정설이 언론에 보도된 게 좀 너무 의도한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막 외국인 CEO 넥스고 갖고 국감을 피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고 이런 보도들이 조금씩 나오니까 살짝 흘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그런 거죠. 우리 한국인으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 국감을 다 외국인으로 하고 그런 약간 좀 불쾌하더라고. 좀 통화도 해보고 그러니까. 네네. 그렇군요. 일단은 근데 잘 보세요. 근데 반데피트 CEO를 불러다가 지금 굉장히 배민이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공정위한테 막 신고로 들어가고 맞습니다. 국민 여론도 사실은 계속 이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반데피트 CEO를 불러다가 국감을 하더라도 이분은 이제는 얼마 뒤면 나가는 사람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네네, 그쵸. 정식으로 이제 다음 내정자 실권자는 이제 다른 사람이 그 김범석 내정자가 실권을 갖는 네네. 거잖아요. 이분은 이제 다음 내정자가 있는데 지금 임시 CEO가 무슨 힘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입장에서 보면은 별 실권도 없는 사람 데려다가 그냥 국회에서 막 고함치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더 국회의원실인지 그쪽에서 더 불쾌해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이에 대해서 이제 국회 일부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이렇게 불쾌감을 느끼는 데는 좀 연유가 있어요. 네. 그 연유가 있는 게 그동안 외국인 CEO를 방패막을 해갖고 실제로 이제 국감을 피해가려고 했던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네. 의원실 한 곳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읊어볼게요. 예, 그대로. 말씀해 주시죠.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인들과는 달리 증인으로 불출석한다고 해서 국회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혜님도 좀 잘 아시잖아요. 네, 알죠. 외국계 기업의 쿠팡 김범석 의장을 그동안 몇 차례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번번이 출석이 무산됐던 데에도 이런 이유도 없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외국계 기업의 일부 한국계 CEO의 경우에는 국회에 나오기는 했었지만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통역을 쓰면서 시간을 질질 끌기도 했었죠. 평상시 회사에서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걸로 국회에서도 뻔히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그랬습니다. 예. 배민이 원래는 벨기에인 임시 CEO를 한 달 정도만 선임하고 네. 곧바로 주총을 열어 한국인 CEO를 새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국감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 한국인 CEO를 선임하지는 않고 내정만 한 것은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외국인 CEO를 내세워갖고 또 국감을 무력화시키는구나. 국감의 위력을 피해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상당히 순화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한국계 외국인 CEO는 저도 이제 뉴스 통해서 많이 접했던 사람인데 네. 한국계 그 미국 CEO인데 굉장히 그 분은 좀 죄질 자체도 안 좋은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좀 이런 말 그렇지만 누군지 기억나세요? 아니, 저 지금 그분은 네. 약간 굉장히 아무튼 그냥 단순히 이제 이런 불공정 거래 관행 정도가 아니고 그 기업 있기 전에 있었던 기업에서도 굉장히 나쁜 짓을 하셔갖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경제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 아실 텐데 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쪽에서도 좀 국감에 증인으로 이렇게 등장할 기업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대해서도 약간 증인 신청이 이뤄진 걸로 알려져 있어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네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는데요. 네네네. 정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소환되는 건 닥터나우가 올해 의약품 도매상인 비진약품이라는 회사를 네네. 자회사로 이제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김윤 의원이라는 그 분은 이제 의사 출신인데 네네. 이분이 약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 유통업에까지 뛰어들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지를 미리 점검하는 네네. 차원에서 정 대표를 이제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정진웅 대표님은 업계 분들이라고 해도 좀 이름은 생소하신 분들이 저도 좀 생소하거든요. 요 분은 어떤 분이신지 조금 설명을. 보통 이제 우리가 닥터나우라고 하면은 이제 네. 장지호 그 대표님 그쵸. 그분이 이제 창업자니까 네네. 그분이 맞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진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업계 출신은 아니고 그 금융업계 출신이에요. 그렇군요. 지난 4월에 일단 닥터나우 대표로 선임이 됐고 네. 글로벌 투자은행이 이제 모건 스탠리 출신입니다. 예. 그 모건 스탠리에 재직할 당시에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의 그 배달 그 요기요. 그러니까 네네네. 옛날에 그 배달통으로 불렸을 때 네네. 그 지분을 인수한 그 딜에도 참여했었고 CJ 대한통운의 중국 자회사 CJ 로킨의 매각 작업 등도 참여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2022년 10월에 닥터나우에 합류한 이후 최고 전략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셨고 대표로 취임한 뒤에는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서 이제 M&A라든지 네네. 그런 지분 투자 같은 거 활발히 하는 식으로 닥터나우의 성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방금 살펴본 기업들이 사실 이제 기사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증인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들이죠. 근데 이제 아직 증인 신청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의원실 사이에서 증인으로 소환할지 그렇죠. 말지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들은 실제로 이제 국감 증인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채택과 소환까지
상당히 이제 앞에 가 있는 기업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곳들 외에도 국감 증인 채택이 거론 중인 IT 스타트업들이 좀 몇 곳 있어요. 네, 어딜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CEO분이나 이제 고임원들이 네네. 가게 되는 곳인데 저희가 근데 오늘 또 이전에 저 방송을 녹화했는데 예. 거기서 약간 무신사의 그 공정위 맞아요. 조사 네네. 의혹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나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방금 뭐 얘기 나눈 것처럼 무신사는 현재 자사 이제 플랫폼 입점 업체들에 대해서 갑질을 했다는 그 의혹으로 인해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뭐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은 네. 자사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이 다른 패션 쇼핑몰에 입점하는 것을 사실상 제한하고 뭐 가격 설정과 이제 재고 관리를 무신사 자사 측에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하도록 강요했다는 거였잖아요. 네, 네. 이처럼 이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공정위를 관할하는 정무위에서 조만호 대표를 소환하는 방안도 일정 부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은 이거는 이제 예. 거론만 되고 이거는 좀 앞에서 살펴봤던 기업들보다는 좀 낮은 수준의 얘기라고 볼 수 그렇군요. 있죠. 아, 근데 그 무신사랑 엮인 기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이 거론되고 있는. CJ 올리브영은 이제 자사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이 무신사가 개최하고 있는 뷰티 페스타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 강압적으로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네,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또 재밌게도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무신사는 그 가해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 피해 의혹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갑질 의혹으로 이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무신사와 CJ 올리브영 중에서 두 기업 중에서 한 곳만 증인으로 소환하면은 약간 좀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네. 이럴 거면 그냥 두 개 다 불러갖고 한번 이제 조사를 하자. 사실 아이고. 형평성 측면에서는 그게 맞죠. 부를 네. 거면 다 부르고 안 부를 거면 둘 다 안 부르는 게 맞지. 어디만 부르고 어디만 안 부르면 좀 이상하잖아. 이 이슈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는. 네. 그런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 정부 부처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를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마지막으로. 예. 그 올해는 이제 팁스 예산이 갑자기 굉장히 좀 삭감이 갑작스럽게 됐고 중기부에 대한 원성이 꽤나 높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는 이슈가 충분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사실 국감이라는 게 1차적인 목표가 이제 기업인들을 부르는 게 아니고 네. 정부 부처라든지 그 산하기관들을 감시하는 게 1차 목표잖아요. 일단 맞습니다. 국민 세금이 네.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슈들에 대한 질의라든지 국정감사도 그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런 문제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 그리고 스타트업 업계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그 정부 부처는 아무래도 중소벤처기업부잖아요. 그쵸. 이름부터가 약간 벤처로 들어가고 네. 그리고 중기부라는 부처 자체가 설립 목적 자체가 스타트업들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고 또 보면은 한국벤처투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등 스타트업 업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또 산하기관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네. 그 올해 이제 중기부와 그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월 7일, 8일, 25일에 개최될 예정인데 네. 이번 중기부 국감에서는 그 팁스 예산 삭감과 한국벤처투자가 출자하는 모태펀드의 투자 성과 및 적절성 등에 대해서 좀 이제 질의가 이뤄질 네네. 것으로 그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팁스의 경우 갑작스러운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뭐 맞습니다. 지급 지원 이슈로 인해서 네네. 올 한 해 동안 이제 스타트업들 원성이 자제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기부를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네. 줄여서 이제 산자중기회라는 곳인데 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이 산자중기 소속 여러 의원실들에서 팁스와 모태펀드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다 네. 표명하고 좀 질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저희 아웃스탠딩 창업자 대표방에서도 팁스 삭감 때문에 굉장히 다들 골머리 앓고 예. 고민 올리셨던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정감사에서 그 부분을 좀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좀 반가운 마음도 들고 꼭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그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거론되는 기업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기부까지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번 방송에서 국감에 증인 소환이 예상되고 있는 기업들의 면면을 같이 살펴봤는데 예. 그 보통 국감에 이제 기업인들을 소환을 하면
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질의를 안 할 거면서 기업인들 불러다 좀 병풍처럼 세워놨다. 이런 비판 사실 많이들 이루어지는 게 사실인데요. 이거는 올해도 나올 거. 예, 나올 거고, 뭐, 당연히 좀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예, 생각을 예. 합니다. 어쨌든 이번 국감은 좀 이전 국감들과는 좀 다른 모습 보였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생겨나고요. 좀 내실 있는 국감을 좀 보고 싶다.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전직 국회 관련해서. 아유, 뭐, 예. 아무튼 너무 소상히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요, 앞으로도 이제 IT 테크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정말 쉽고 정확하게 오늘처럼 잘 빠르게 설명드리는 그런 아스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